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04% 빠져서 2489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. 거의 8,700억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1% 이상 빠졌고요. 다시 2,500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. 근데 뭐 미국 증시가 요새 좀 계속 빠지고 있어서 뭐 약세는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. 네. 근데 뭐 계속 그래도 국내 증시가 좀 잘 버티는가 싶었는데, 오늘은 뭐 미국 못지않게 이렇게 빠지고 말았습니다. 지난 금요일이죠. 금요일 미국 증시 보시면 다우가 1.6% 빠졌고요. 나스닥도 1.6%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뭐 S&P, 나스닥 5% 가량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. 다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% 넘게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. 제법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데, 글쎄요, 어디까지 빠질까요? 한 뭐 10% 정도 빠지지 않을까,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만약에 S&P 기준으로 10%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뭐 한 5,500선까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미국 증시 계속 조정을 받는 이유는 지금 인플레 우려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.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4.7%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리에 따른 지금 이런 부담감이 이제 증시 조정을 본격적으로 좀 유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미국 주식이 워낙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이 정도로 지금 올라가는 거는 확실히 주식이 이제 좀 비싸 보이죠. 거의 무위험 수익률인 이런 국채 수익률이 5%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S&P 500 기준으로 PER이 22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S&P 기준으로 보면 지금 5%가 안 되죠. 수익률이 4점 뭐 후반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국채 수익률이 더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주요 종목 보시면 일단 최근에 확실히 좀 좋았던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좀 조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가 3% 빠지면서 13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. 고점 대비 거의 10%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. AMD는 4.7% 그리고 브로드컴도 2% 빠졌습니다.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안 좋았는데요. 오라클이 5% 빠졌고요. 어도비가 3% 빠졌습니다. 애플도 2.4% 빠지면서 제법 조정이 컸습니다. 좀 선방한 주식은 테슬라가 그래도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. 메타 같은 경우는 0.8%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좀 메타가 상당히 지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는데요. JP모건 1.3%,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% 빠졌고요. 네. 그리고 뭐 다른 뭐 산업재라던가 또 부동산 섹터도 아무래도 금리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빠졌고요. 그나마 좀 선방한 섹터는 뭐 헬스케어 정도는 그래도 좀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1.6% 올라오기도 했고요. 에너지 같은 경우도 쉐브론이 1.9% 올라오면서 뭐 WTI는 요즘 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에너지 섹터도 그래도 좀 선방을 했고요.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업들은 다 빠졌는데 월마트,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뭐 1%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요즘 WTI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. WTI 보시면 지금 77불인데 이게 70불 밑으로도 갔었으니까 뭐 저점에 비해서는 최근 저점에 비해서는 한 10% 정도 이렇게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. 워낙 뭐 석유 기업들이 좀 많이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요 정도 올라오는 거는 오히려 뭐 그런 에너지 섹터나 이런 데는 좀 좋은 뉴스기는 한데 WTI가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는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. 어쨌든
석유 가격이 물가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 이 정도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, 만약에 또 WTI가 뭐 80불, 90불 네,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또 경계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일단 새해 들어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. 미국도 이제 하락 전환을 했고요.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새해부터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. 니케이 같은 경우도 1.7%, 인도도 이렇게 빠졌네요. 거의 아직 우리나라 증시랑 유럽 증시만 이렇게 좀 플러스가 나 있는 상황인데, 뭐 워낙 작년에 좀 안 좋았던 증시기 때문에 좀 플러스가 나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뭐 오늘 사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아침에 그래도 하락이 좀 그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좀 버티나 싶었는데 뭐 여지없이 이렇게 좀 하락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.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이 팔았어요. 거의 뭐 9천억 가까이 팔면서 외국인이 이 정도 매도를 하면 뭐 증시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가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일주일을 봐도 겨우 매수로 잡힌 그런 상황이고요. 여전히 외국인 매도는 뭐 계속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에 하루 이틀 네, 한 5일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었는데, 네, 오늘 상당히 이렇게 되돌리면서 살짝 걱정이 드는 그런 국내 증시 모습입니다. 네, 오늘 뭐 주요 종목 보시면 우선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어요. 삼성전자 2% 빠졌고요. 하이닉스가 4.5% 빠졌습니다. 역시 뭐 미국 나스닥이 많이 빠지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바로 받는 것 같고요. 뭐 오를 때도 잘 오르는데 빠질 때도 네, 이렇게 좀 하락폭이 큽니다. 네,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저번에 이제 엔비디아랑 협업 뉴스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돌렸습니다. 뭐 그래도 많이 돌린 건 아니고요. 뭐한 2.6%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런 뭐 호재가 그렇게 막 며칠 이렇게 이어져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고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 반영이 돼야지 네,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네, 좀 하루에 이렇게 그친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근데 또 좋은 섹터도 있었어요. 오늘 또 보시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4.4%가 올랐고요. 네. 그리고 고가가 10만 9,900원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 같이 이렇게 좀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,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인상 깊은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. 정말 뭐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음, 네, 워낙 뭐 이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거를 잘하는 회사니까 네, 이렇게 계속해서 좀 사상 최고치를 잘 경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뭐 메리츠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주들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KB금융 같은 경우도 1.7% 오르면서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요. 삼성화재도 1.4%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또 좋았던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네, 4.4%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네,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지는 못했는데 지난 11월 달에 이제 42만 원대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거의 지금 40만 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, 여전히 뭐 이런 방산 쪽도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뭐 한 5, 6% 정도만 더 올라오면 네, 사상 최고가 경신을 또 노려볼 수 있어서 네,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. 네,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올라오지는 못했어요. 오늘 에너지 솔루션도 0.3% 빠졌고요. LG화학 1.6% 하락, 그리고 삼성 SDI도 1.9% 하락했습니다. 2차 전지도 뭐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음, 네, 언제쯤 돌아설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
결국에 2,500선을 뭐 이렇게 또 훌쩍 넘어가는 거는 좀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2,400에서 500, 이 사이에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확실히 2,500대를 오면 또 박스권 상단이라서 이렇게 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더 강한 것 같고요. 뭐 그렇다고 뭐 또 하락 추세가 다시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분명히 또 2,400 초반대가 오면 또 이렇게 저가면서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시장이 좀 그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시장의 질적인 이런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. 상법 개정 같은 경우도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어,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이번에 또 보면 LG CNS가 또 중복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중복 상장이거든요. 그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애플 같은 데가 뭐 10개씩 20개씩 이렇게 상장돼 있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는 뭐 삼성, LG, 뭐 SK 막 다 수십 개씩 이렇게 상장이 됐는데 지금 이런 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또 이렇게 쪼개기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LG가 이미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CNS가 상장이 되면 중복 상장이 되고요. LG의 이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LG 주주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또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뭐 계속해서 중복 상장이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. 지수가 좀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, 아직까지는 뭐 계속해서 좀 어려운 그런 국내 증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